대한민국 영화 시리즈 역사상 전례 없는 연속 흥행 범죄도시 4를 이미 봤거나 아니면 이 영화가 내 취향이 아니라서 다른 영화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영화관에 범죄도시 4가 너무 많이 있어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영화들 뭐가 있을까? 뭐가 재밌을까? 뭐가 나랑 맞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범죄도시 4에 밀린 유잼 영화들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물론 제가 본 영화들이 지금 영화관에 걸린 영화 전부는 아니에요. 좀 관심이 있었다던가 시간이 맞았다던가 해서 최대한 선별해서 몇 개를 봤는데 놀랍게도 다 볼만했어요. 괜찮았어요. 재미있었어요. 핵꿀잼, 강력 추천! 이건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유잼이었어요. 심지어 각자의 색깔이 다 달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범죄도시 4 개봉이 겹치지 않았다면 굉장히 다양한 유잼 영화들이 폭발하듯이 나오는 시즌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장르적으로도 영화의 색깔적으로도 확실한 개성이 있는 유잼 영화들 총 4편이 있었거든요. 스턴트맨, 챌린저스,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영화예요. 어떤 게 여러분 취향에 맞을지 차례대로 살짝 가봅시다. 첫 번째, 스턴트맨. 일단 기본 내용은 이거예요. 할리우드의 잘 나가는 영화의 촬영 현장, 남녀 커플이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남자는 업계 최고의 스턴트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할리우드 최고 스타의 스턴트 대역을 맡고 있죠. 잘 나가요. 여자? 할리우드 영화 촬영 감독입니다. 근데 엄청난 감독으로 성장할 것 같은 영화적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재능이 엄청난 사람들이란 소리죠. 사랑에 빠졌어. 근데 어느 날 스턴트 촬영을 하던 영화 현장에서 이 스턴트맨이 엄청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이 너무 심해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막 모르겠어. 그래서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지 못해서 둘이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한 영화에서 만나게 된다. 남자에게는 이게 복귀작이고 여자에게는 이게 감독 데뷔작이고 이 영화에는 엄청난 액션이 필요하고 하지만 두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적 얽힘이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뜬금없이 이 스턴트맨이 실제로 쌈박질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상한 실종 사건까지 벌어진다. 과연 스턴트맨은 이 실종 사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둘은 감정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감독은 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세트장 잘 지휘해서 영화 만들 수 있을까? 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일단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화 같은 스타일입니다. 막 아주 촘촘하게 설계된 대본을 통해서 개연성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이런 종류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 영화를 이루는 몇 가지 핵심 주제들이 있고 그거를 진득하게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영화예요. 장르적으로는 액션일 수 있고 로맨스일 수 있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다. 감독님이 데이비드 리치라는 감독님인데 존윅 공동 연출, 아토믹 블론드, 데드풀 2,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 블릿 트레인 이런 영화들을 연출하신 분이에요. 감이 오시죠? 애초에 본인이 스턴트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액션 요쪽에 또 쾌감, 보는 맛, 타격감 요 안에 있는 유머들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사람 얘기들 살짝 이런 거 다루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가 영화 촬영장에 영화 제작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크게는 영화 제작진 전체 그리고 좁게는 본인이 몸을 담기도 했었던 스턴트 배우들에 대한 헌정과 사랑 요게 굉장히 가득하게 들어간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계 스턴트 배우분들의 업계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고충, 현장에서 어떻게 촬영이 진행되는지 스턴트 배우 출신 감독님이 자기가 몸담았던 영화 현장에 유머와 액션과 로맨스를 섞어서 헌정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신 분들에게 딱 좋은 영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백미 중에 하나는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비하인드 씬들 요걸 보면 묘하게 또 뭉클함까지 막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또 뭐다? 로맨스 영화다. 생각보다 되게 진득한 로맨스 영화예요. 이 로맨스 파트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는 초반 혹은 초중반 어느 정도까지 조금 템포가 느리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불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 혹은 그게 취향에 맞다면 그 빌드업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영화 후반부까지 가잖아요. 진짜 로맨스 영화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로맨스 영화는 감정선도 되게 중요하고 두 주인공이 주고받는 이 사랑의 언어들, 대사들 이런 걸 음미하는 맛이 또 있잖아요. 이 영화에 스턴트 배우가 던질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몇 가지를 남겨놔야 된다면 그 대사는 꼭 남겨두고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데이트 영화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스턴트맨이라는 영화였고요. 만약에 스턴트맨 보러 가실 거라면 요거 팁 드릴게요. 저도 몰랐는데 보고 나서 알게 된 거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나 굉장한 까미오 출연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순간이 있어요. 한 2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관객분들이 너무 누군지 알고 싶은데 너무 미안한데 모르겠다 하실 거예요. 이 스턴트맨이 원래 있던 미국 드라마래요.
그걸 영화화 뭐 리메이크 뭐 이렇게 한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는 두 사람은 원래 원작 드라마 스턴트맨의 주인공들이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턴트맨 그렇게 끝. 그 다음 영화 가봅시다. 챌린저스. 이 영화는 스토리는 이래요. 남자부 테니스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월드 클래스 대회는 아니고요. 그보다 한 티어 아래인 정도 수준의 대회죠. 이 대회 결승전 두 선수가 열심히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로 세계 정착에 실패한 월드 클래스까지 발돋움하지 못한 선수, 상대방 선수는 놀랍게도 월드 클래스 대회를 다녀야 되는 수많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월드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있으니까 경기는 진행됩니다. 근데 이 둘의 경기를 지켜보는 한 여인이 관중석에 있어요. 근데 묘하게 이 여인은 두 남자 선수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묘하게 두 남자 선수 역시 이 여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여 년 전 이들이 모두 10대일 때 셋은 모두 테니스 유망주였어요. 이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여인은 자기 또래 여성부 최강자 선수였고요. 이미 테니스 스타였고요. 프로 세계에 정착하지 못했던 이 무명의 선수는 어릴 때 자기 또래에서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던 남자부 선수였어요. 월드클래스 대회를 석권하던 이 친구는 어릴 때 이 친구의 존재 때문에 1등을 바라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셋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셋 사이에 얽히고 설키는 삼각 관계가 10여 년 동안 이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바라보는 경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영화의 감독님은 Call Me By Your Name, 본즈 앤 올 이 감독하신 분이에요. 참고로 저는 본즈 앤 올은 아직도 못 봤어요. 되게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본즈 앤을 빨리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정선을 잘 주무르시고 Call Me By Your Name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골의 이 느낌, 한적하고 정적인 이런 느낌을 되게 잘 살리셨는데 이건 테니스, 스피디 하잖아요. 또 10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30대가 될 때까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에너지, 이게 엄청나.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크게 남았고요. 연출들도 시간대로 탕탕탕탕 오가는데 조금 이게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보다 보면은 쓱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요. 시간대의 지도가.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롭게 얽히는데 이 삼각 관계 얽히고 설켜요. 잠깐 그러면서 이거 이제 또 아주 내용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도파민 막 터져나오는 장면 너무 기대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15세예요. 그 말은 뭐다? 물론 장면적으로도 스킨십 장면들이나 이런 게 세게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19세까지 가진 않는 뭔가 아슬아슬하게 뭔가 이거 19세 가는 거 아니야 할 때 그만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참고하고 보시고 오히려 그거를 막 너무 대단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살짝 헌뜩헌뜩 지나가는 어떤 순간들 뭔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것들 아니면 잠깐 보여주려다가 많은 이런 것들로 더 감정적으로 사람을 애타게 만들고 더 이해하게 만들고 이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뭐라고요? 테니스 영화다. 굉장한 테니스 영화예요. 테니스와 성장과 사랑, 삼각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묶었지? 보다 보면 이게 또 삼각관계라고만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개별 캐릭터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최고 매력 중에 하나는 영화의 마지막 순간. 저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보고 뭐랄까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걸 했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자체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을게요. 그냥 주변에서도 영화 좋더라 재밌다더라 얘기 듣고 봐갖고 뭐 흔히 다양성 영화에 기대하는 그런 거지 않을까. 또 감독님의 전작도 있으니까 잔잔하고 진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거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엄청나고 역동적이고 되게 호기심이 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누구랑 뭐 어쩌라는 거야? 계속 궁금해서 지켜보게 만드는 그리고 그 모든 게 감정적 소용돌이를 겪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 마지막 장면을 남기게 되는 영화가 챌린저스. 요거는 요런 스타일의 영화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썸을 타기 시작해서 풋풋하게 서먹서먹하게 같이 볼 영화를 찾고 있는데 이걸 봤다? 둘 다 영화적 취향이 이런 거에 꽂혀있지 않는 이상 민망할 수는 있다. 어떤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염없이 콜라를 마시거나 조용히 팝콘만 먹어야 되는 어떤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영화 선정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던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이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행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말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지능이 퇴화해버립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돼요. 아이러니하게 이 바이러스는 유인원들, 침팬지,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이쪽 동물들에게는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인원들이 인간의 말을 익히게 돼요. 지능이 퇴화하는 인간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동물처럼 바뀌어버리고요. 유인원은 날이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를 비유했을 때 유인원이 인간의 위치에 가고요. 인간이 유인원의 위치에 가게 됩니다. 아직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유인원들의 세상이 최첨단 기술, 문명으로 가득 차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만의 문명이 분명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독수리를 키우는 부족이 따로 하나가 있어요. 이 부족에 노아라는 젊은 유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족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저 영역 밖에 다른 부족에 공격을 당해서 멸망하게 돼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친구들 모두 이 부족에게 납치돼서 어딘가로 갑니다. 노아는 싸우다가 중간에 기절해버리는 바람에 눈을 뜨는데 자기 혼자 이 부락에 남아있게 돼요. 근데 부락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우리 부족 사람들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여정 속에서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노아는 자기네 동네 구역 밖으로 나간 적도 없어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인간을 봤어.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사실 여기저기 은근히 숨어서 살 수는 있겠죠. 동물이 되었으니까. 근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노아의 부족을 침략했던 다른 이 부족, 얘네가 다른 인간도 아니고 이 인간을 유독 못 잡아서 안달이요. 이상할 정도로 얘를 쫓아. 얘는 뭘까? 뭔데 도망가고 뭔데 잡으러 올까? 뭔데 날 따라올까? 근데 이 호기심과 함께 막상 자기 살던 구역 밖으로 나오니까 보이는 고대 문명의 흔적들, 인간이 살던 흔적들. 이건 뭘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왜 있을까? 이 땅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유인원들, 듣게 되는 이야기들. 원래 이 땅을 인간들이 지배하고 있었대. 말이 돼? 이 모든 진실의 퍼즐을 짜맞춰 가면서 다른 부족까지 가는 여정 끝에 과연 노아는 진실을 깨닫고 자기네 부족사들을 구해서 올 수 있을까? 이 인간의 미스테리까지 풀 수 있을까? 라는 게 이 영화의 기본 내용입니다. 인간사의 멸망 이후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혹성탈출을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이 영화가 입문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혹성탈출 시리즈는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인데 요 역사를 다 훑지 않아도 2010년대에 3부작이 새로 리부트처럼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 또 굉장히 많은 팬들을 양산해냈거든요. 재밌어요. 지금 이야기는 요 3부작에서 몇백 년 이후의 이야기니까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식적인. 근데 이미 여기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앞선 영화를 안 보셔도 돼요. 굉장히 큰 강점이죠. 이 영화를 보고 재밌었으면 앞선 영화 찾아보시면 차라리 이게 정주행의 흐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하기 좋은 영화다. 전편의 대략적인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 유명하고 오래 가는지, 이 시리즈만이 잘 다루고 있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들, 주제의식들, 이 영화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영화 감독님은 한국에도 꽤 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 10대 분들이 그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메이즈 러너 3부작을 연출하신 분이에요. 메이즈 러너도 먼 미래에 뭔가 인간 세상이 안 좋은 쪽으로 멸망할 것 같을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거 좀 잘 다루는 분이고, 굉장히 메이즈 러너도 액션이 잘 짜여진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느낌들 잘 살아있고요. 하나 이 영화가 불호가 될 수 있다면 길긴 깁니다. 2시간 훌쩍 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쨌든 이 시리즈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설명도 쭉 해주면서 노아라는 친구가 이 모든 여정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는 거다 보니까 역동적인 순간도 있지만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순간도 많아요, 캐릭터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질질 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뭔가 비주얼적으로 더 화려한 어떤 영화를 기대했는데 자꾸 대화만 이어진다 라고 느낄 수 있다 라는 포인트는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게 오케이가 되면은 다 보고 나면은 오, 이래서 이 시리즈 보는구나, 이렇게 끝내면 또 다음 시리즈 나오면 오,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또 이어가겠구나 하는 호기심이 좀 생깁니다. 또 이걸 봤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후속편이 나오면은 자연스레 그때 봤는데 그거 이야기 좀 어떻게 이어지나 보러 갈까 하러 가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리즈의 정말 재미난 점이잖아요. 인간과 유인원들의 위치가 바뀌는 세상이 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유인원 입장에서는 과거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할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가는 공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둘은? 그런 사회가 온다면? 이런 거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 이거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 하다가 예고편을 보고서 뭔가 매료돼갖고 굉장히 특별한 영화인 것 같은데 보고 싶다. 근데 이런 영화가 국내 개봉을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인데 개봉을 했더라고요. 놀랍게도 들여오신 분이 배우 소지섭님. 여러분이 아시는 그 소지섭 배우. 몰랐는데 이분이 영화를 되게 많이 들여오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흥행을 못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영화들을 이렇게 갖고 와주시니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1970년대 후반 꽤 잘 나가는, 아니 잘 나갔던
한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크쇼 호스트 역시 잘 나갔었어요. 지금도 못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1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 밀려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누구나 이름 들어보면 아는 정도의 프로그램, 아는 정도의 진행자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번 할로윈 특집 세게, 무섭게, 자극적으로 나가서 하나 터트려야 된다. 이 생방송 1시간 방송 우리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 영혼과 교감할 수 있다는 사람 불러와. 생방송에서 실험해보자. 이런 사기 마법 파헤친 사람 데려와. 직접 보고 사기 파헤치라 그러자. 악마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녀가 있다는데 데려와. 대면시켜보자. 대화할 수 있나 보자. 그렇게 토크쇼가 시작되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라이브 토크쇼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라이브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방송은 이 이후로 재방송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생방송 현장에 담겨있는 비디오가 발견됩니다. 이 당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백스테이지까지 담겨있는 영상이에요.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충격적인 생방송이 나왔길래 이게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당일 촬영된 촬영본을 함께 봅시다. 라는 게 이 영화의 기본 흐름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무서운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도 제가 알기로 19세 아닐 거거든요. 잠깐만요. 네, 15세요. 그러니까 19세가 아니라는 말은 뭐겠어요? 엄청 잔혹하고 엄청 그로테스크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센 걸 기대하고 보러 가는 영화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파묘 리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서우라고 만든 영화는 아닌데 무서울 수는 있다. 이 영화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장면을. 근데 애초에 무서우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다. 파묘 때도 또 한 번 얘기했던 오컬트 장르,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사람들, 그거에다가 해서 분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걸 다룬 오컬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다뤘다고요? 방송 형식으로.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구성과 연출, 이걸 보는 재미가 상당해요. 이 영화를 시작하시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방송 화면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백스테이지로 들어가서 잠깐 광고 시간 이럴 때는 영화 같은 촬영 현장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닌 모든 순간에는 우리가 시청자로서 진짜 방송되는 방송을 보게 만들어요. 앵글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방송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방송이 진행될 것인가, 생방송으로 진행될 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인물들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될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광고 시간이 되고 백스테이지로 갔을 때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지들끼리 이 방송을 계속 할까 말까, 이런 거를 지켜보는 재미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로 공포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강추는 못하겠어요. 근데 누가 보러 간다면 안 말려요. 관심 있어서 보러 간다는 거니까. 그런 관심이라면 재밌어 할 것 같으니까. 보고 나서 생각보다 뭔가 삼삼한데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뒤에 있던 어떤 관객분은 친구랑 같이 보러 오셨는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해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백을 내가 알아서 채워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힌트는 주어져요. 근데 말로 설명을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내가 알아서 꿰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러닝 타임이 짧아서도 있지만 생각보다 몰입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훅 지나가요. 1시간 반 4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새 끝나 있어요. 실제 라이브 토크쇼 1시간 분량 정도의 백스테이지 샷 조금 더 한 거니까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 기이한 방송을 보는 재미, 생방송을 내가 보는 재미,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방송 사고가 나는 거야, 이 현장에서. 요즘도 라이브 방송 중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커뮤니티나 기사에 이렇게 오르내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우연히 그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야. 끌 수가 없어. 이건 라이브 방송이니까. 나중에 정리된 게 올라오겠지. 뭐 나무 위키든 어디 올라오겠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봐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어. 생방송이니까. 딱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영화를. 그런 구성력, 연출력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가면은 어쨌든 이게 방송이고 백스테이지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 시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현대 얘기일 수도 있는, 방송국 놈들은, 방송쟁이들은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인가, 뭐 더 확장시키자면 결국 인간의 탐욕이란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린 못됐고 이기적인가, 뭐 이런 것도 살짝 담겨있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역시 취향 탈 수 있으니 혼자 보러 가시는 분 혹은 같이 보러 가시는 분들 취향 잘 맞춰본 다음에 예고편도 한번 보신 다음에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그렇게 범죄도시 4에 밀려서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하지만 각자의 유잼 포인트가 확실한 영화 4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재밌는 영화를 찾아 헤매시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전 천지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